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고엔 호실인 보상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많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손해사정사 잘 안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많이 들을 일은 없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사들입니다. 내가 보험금 청구하면 당연히 주겠지 하는 것들은 정말 주면 좋지만 안 주는 경우나 뭔가 분쟁이 있을 것들, 그리고 손해를 다퉈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전문가가 해줄 때 어떤 사람들이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변호사님들 집단도 있고 그리고 손해사정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보험사랑 파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이 변호사님들도 있고 손해사정사들도 있고 한데 우위를 점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나 이 보험에 있어가지고 시장은 변호사가 막 들어오는 시장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사법고시에서 로우스쿨생들도 나오고 한마디로 변호사들도 이것저것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몇 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큰 사건, 그리고 논쟁이 없는 사건,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과실이 없다, 이렇게 확실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맡겨라.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한테 맡겨라. 손해사정사는 한마디로 견적서를 써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원론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소송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소송이 아니라 빨리 원상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 피해를 정확하고 확정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고 그 확정 짓는 거에 있어서 입증되는 서류들을 잘 구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변호사가 하면 유리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둘러보시면은요, 소송에서 진행을 해야 될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건들이 있고 한데요, 이 보험 사건들은 다 500원 받을 거 700원 받느냐 800원 받느냐 아니면 1000원 받느냐 그 입증 책임의 문제고요. 확실하게 과실이 확실하다 라고 하면은 그걸로 가는 거고, 장애가 이걸로 맞다 라고 하면 이것을 확정 지어갖고 가는 거예요. 입증해내는 과정들이 힘든 거지 그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너무 확실한 사건들은 소송으로 가야 될까요? 분쟁이 있는 곳에 원고와 피고가 있어서 서로 맞붙는 거 아닌가요? 분쟁이 있어야지 소송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요. 최대한 복구를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사로 가는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예요. 만일에 보험회사에서 그거 인정하지 않고 2심, 3심 하면은요, 항소하면은요, 안 되겠다, 나 못 주겠다 계속 하면은 소송 비용 계속 들이면서 가실 건지 사실 의문이고요. 손해사정사들은 그 손해액이 있는 데 있어서 입증 서류를 모으는 역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라는 것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다가 충분하게 의견 개진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요, 이 사람 과실이 50%가 맞는데 여기는 뭐 30%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문제를 삼아야죠. 그런 것들은. 보험사에서도 보험료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보험금 나갈 거, 손해액 나갈 거 아끼면 유리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입증서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한다. 변호사님들 정말 잘 하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맡아야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여러 가지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송으로 유인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보험이라는 제도는 소송을 가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보험이고 나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나는 너를 사해버리고야 말겠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소송 가세요. 바로 하자마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장애가 나올지 안 나올지, 과실이 이건지 저건지 뭐 이렇게 분쟁이 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나서 주셔야죠. 교통사고만 예를 들어볼게요.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가 뭔가요? 목 잡고 이렇게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 잡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리 아프시는 분들,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가 애매한 부분들이 진짜 그 다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한 것이 장애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고도 후유 장애이신 분들이 이렇게 있고 사망이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쟁이 진짜 많은 데는 어디냐면은요, 향후 치료비 얼마 주냐 적어 주냐 이런 분야, 그리고 장애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에 진짜로 전문가라면 나서 주셔야죠. 그 분야에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후유증을 갖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정지을 수 있으면 이 사건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분쟁이 없고 과실이 없고 그리고 장애가 확실하고 확실히 사망했고 그런 것들만 변호사님들이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위에 손해사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신다고 하면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물어보셔서 전문가분들이 전국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의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문가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내 사고에 대해서 치료도 정당하게 받고 보상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소송이라는 제도 말고 제도 안에서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이용을 해보십시오. 소송으로 갈 것들은 나중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적인 손해사정사한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문을 구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상 호실인 2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